여러분들한테 주차장 하나 하고 아파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가 2016-0512-001167 늘봄 은행나무 기계식 공영주차장이고 서울 중량구 명목동 22-12번지 주차장이다. 보시는 것처럼 자산 종류는 뭐다? 공유 재산이다. 그리고 처분 방식은 매각이 아니고 뭐다? 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행기간은 서울특별시 중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4일 2시까지 최저 입찰가는 5,5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오면 뭘 봐야 된다? 첨부 파일에 보시면 입찰 공고문 있죠. 이거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는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안 보셔도 되고 현장 설명 및 입찰 유의서 요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찰 공고문을 꼭 보시면 여기에 보면 자격 조건, 아무나 입찰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 조건, 계약 기간, 시설이 어떤 상태인지, 그 시설을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여기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한 두세 번은 꼭 읽어보셔야 된다. 그러면 위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데 주차장을 하면 수익이 날까요? 단독주택이 많은데. 그래서 주차가 굉장히 협소해서 우리 집에 주차하면 좋은데 주차를 못하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월주차를 끊어놓고. 이런 지역에 하면 또 좋고 상업시설이 많은데 또 주차장이 좋아요. 그런 데는 차들이 들락날락이 많이 하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여기는 주거시설이잖아. 이런 데는 어떤 사람이 올까?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이 조금 노후되고 주차 공간이 없는 건물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빌라를 볼 때는 주차 공간이 잘 돼 있는 걸 봐야지 나중에 단기 매도하기 좋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지역에서는 노후된 지역이면 더더욱 좋다. 왜? 그래야 자기 집에 주차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런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한옥주택에 살려고 종로에 그쪽에 집을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다 완벽한데 중요한 거는 차 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도대체 차를 어디 대느냐 이러니까 공영주차장에 차 댄대요. 그러면 그 자리가 나느냐 이러니까 한 가구에 한 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게끔 무조건 해준대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 한다더라고. 그래서 한 대는 그냥 무조건 주차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서 이러더라고. 서울시에서.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데서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주차에 대한 이제 손님 받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보고 또 이런 물건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방문을 꼭 하셔야 된다. 주위 반경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체크하셔야 되고 또 주위에 신축 빌라들이 많으면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노후된 지역일수록 주차장은 더 잘 된다. 주거지역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위치를 보셨으니까 공고문을 한번 보여드릴까? 공고문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계식 공영주차 위탁관리 전자입찰 공고. 구역수 이게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72면 97면 2개 구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는 169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에요. 커요, 작아요? 엄청 큰 거예요, 사실. 그리고 주차요금은 5분당 100원이고 위탁기간은 2024년 6월 15일부터 2025년 6월 14일 딱 1년이고 최저가격이 5,526만 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차요금은 5분당 100원 한 구역, 한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50%, 80% 이 할인되는 규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 주차요금 수납에 필요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셔야 되고 입찰은 온비드를 통해서 한다. 중요한 거는 입찰 참가 자격입니다. 어떤 데는 보면 그 지역에서 3년을 거주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뭐 사업을 몇 년 이상 했는 사업자만 입찰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은 입찰 집행일 현재 주소지가 서울시에 1년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야 된다? 서울. 내가 법인으로 한다 그러면 법인 또 서울에 1년 이상 있어야 되고 개인으로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은 연간 재산세를 납부액이 10만 원 이상인 자로 가능하다. 집은 한 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과 법인이어야 된다.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주차장은 국유 임대는 1+1으로 가요. 어떤 거는 계약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1년짜리예요. 그러면 1년 계약하고 내가 1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자동으로 1년 더 갱신해줘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이상 되면 또 특혜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되고 돈 되는 거일수록 기간 길게는 한 사람한테 절대 안 줘요. 그리고 지하철 이런 데 들어가면 상가들 엄청 많잖아. 걔들은 3년짜리도 있어요. 3 플러스 3이 되겠죠. 그 6년이 되는 거예요. 6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 플러스 1이 많아요. 1년 플러스 1년. 그리고 또 학교 매점도 나와요. 학교 매점은 장사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돼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드셨구나. 거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독점이잖아. 독점. 그리고 자판기. 거의 독점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 지하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하철. 상가들 있죠. 이 상가들은 옛날만큼 지하철 상가가 활성화 안 돼 있어요. 지금. 상권이 많이 죽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를 사실 사무실로 요즘 많이 써요. 사무실로.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건설 건물에 사무실로도 많이 나와요. 그런 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2년 플러스 2년짜리도 많아요. 그 정도 사무실 사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임대료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때로는 권리금을 주기 싫은 분들은 국유재산 임대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뭐가 나오냐면 농지도 나와요. 농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시골 가서 농지연금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당장 땅 살려고 하니까 뭔가 좀 아쉬워. 근데 한번 경험 또 필요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영농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임대로 해서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차장 이게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도대체 얘들이 매출이 얼만큼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하는 계산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차장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계산법을 보면 대충 이 정도 매출은 나올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현장에 가셔가지고 평일날 저녁에는 꼭 가셔야 돼요. 왜 가야 될까? 그래서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상업시설이 많은 데는 낮에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많겠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주택가이기 때문에 밤에 주차하는 차를 봐야 돼요. 고정적으로. 그러면 대충 여기가 이 정도 차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파트도 보면 언제 차가 가장 많아요. 밤에 한 12시나 새벽 1시 정도 되면 거의 들어올 차는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만 보면 이 아파트에 차가 몇 대 되는지 우리가 대충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낮에보다는 밤에 가야 되고 오후 한 4시경에 또 가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차 대수가 총 169대인데 종일권이 있고 주간권이 있고 야간권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야간권 또 보면 그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차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장님들은 차 댈 데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가게 한 10평, 20평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은 자차를 댈 데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이런 공용 주차장을 많이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상권도 약간 분석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총 169대 중에 종일권 얼마에 6만 원. 6만 원은 월 기준으로 하면 60% 잡아야 돼요. 60%. 그러면 169대가 곱하기 60%. 0.6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종일권 얼마예요? 6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전체 면에서 종일권은 60%만 잡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60%. 그래서 금액 6만 원 곱하면 608만 4천 원. 그다음 주간권 4만 원짜리 낮에만 차된다 이 말이에요. 낮에만. 그러면 4만 원짜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40%만 잡으면 돼요. 야간권 또 40%만 잡으면 되고 낮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는 계산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낮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주택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계산 넣을 필요 없고 그거는 그냥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일권은 60% 그리고 야간권, 주말권, 주간권 얘들은 40%만 계산하면 거의 한 달 매출이 나온답니다. 이거는 주차장 하시는 분들의 계산법이랍니다. 그러면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나온 거죠. 한 달 매출이. 그리고 주간에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은 서비스예요. 그리고 이런 주차장은 사람이 상주해라는 규정은 있지만 상주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요즘은 다 자동 차단기로 한단 말이에요. 자동 차단기. 그러면 한 면은 있고 한 개면은 없어요. 그럼 한 개면을 내가 설치하고 한 개면은 기존에 있는 거를 내가 계약을 승계를 받으면 돼요. 저도 옛날에 주차장 때문에 알아보니까 손님들이 주차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이 누르잖아 우리가. 그러면 누가 이게 대신 여보세요 해주잖아. 그렇죠? 그걸 콜센터 서비스까지 같이 해주는 데도 많아요 요즘은. 그거는 거기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그 기계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좋아졌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손님들은 뭐 결제할 때 어떻게 결제할까요?
100% 카드로 결제하겠죠. 그러면 현금 받을 일도 없고, 우리가 보통 노상의 주차장은 우리 주차 징수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살이 한 20kg 이상 빠진답니다. 다이어트 하실 분들 글로 가셔야 돼요. 저 아시는 분도 경남 창원에서 주차장이 공매로 받았는데 노상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 건데 이러니까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했는데 20kg 빠졌대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바쁜 거죠. 그러니까 차단기 고장 나면요. 그러면 거기 얘기했잖아. 자동으로 그쪽 센터에서 알기 때문에 손님들이 우리 회원님 연락처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어디로 전화할까요? 눌러서 부르겠죠. 우리가 또 이런 건물에도 리프트 주차장 있죠. 기계식 주차장. 그러면 그거 고장 났다고 해서 건물 주인 부릅니까? 관리인 부르잖아. 거기 보면 고장 나면 비상벨하고 누른 데 있단 말이에요. 리프트도 그 관리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바로 출동해 줍니다. 그런 비용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이게. 한 6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큰 비용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편하죠. 아니면 사람이 24시간에 있으면 그러면 3명을 고용해야 돼요. 3명을. 인건비가 3명을 고용하려고 그러면 250만 원씩 주더라도 얼마예요? 750 나가는 거야. 그럼 운영을 못 해요, 사실. 근데 기계식 주차장이니까 이제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맞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만 잡았을 때 매출이 얼마 나온다? 1,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최저 가격이 1년에 얼마였어요? 5,500이었잖아.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한 480대나 그러면 그 정도 되잖아. 주인인 내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쓰지 않아도 될까요? 조금은 신경 써야 되겠죠. 뭐 그 주차장에 한 번씩 가서 청소라도 한번 해주고 뭐 그 왔다 갔다 정도는 한 번씩 가봐야지. 그래도 이거는 그 정도만 하면 크게 내가 신경 안 쓰고 한다. 실질적으로 주차장 하시는 분들 보면 한 개 주차장 하시는 분 없어요. 공매로 이렇게 나온 물건들을 대부분 계속 입찰 보면서 몇 개씩 한단 말이에요. 이게 관리하기 그만큼 편해졌다더라고. 기계식 주차장이 나오면서. 주인이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알짜배기가 된다. 그런데 이게 최저 입찰가가 5,500이었잖아요. 이게 과연 대출이 될까 안 될까? 될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출이 안 된다. 100% 내가 현금을 들어가야 되고 처음에 계약금 10% 들어가야 되고 공고문 보니까 5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된다. 임대료 1년에 얼마? 5,500. 반 정도는 임대료를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건 입찰을 봐야 되니까 여기 더 써야 되겠죠. 운영을 잘하면 더 수익은 나요. 왜냐하면 이거 약간의 편법 아닌 편법인데 이거는 구에서 정해놓은 가격이에요. 근데 이 가격대로 받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구층에 민원만 안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더 받더라고 보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현장 가시면 과연 진짜 이 금액 받는지 안 받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금액 받는 데는 없을 거예요. 다 더 받으면 더 받지. 그리고 자격 조건은 꼭 맞춰서 내가 입찰을 보셔야 된다. 알았죠? 네,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은 이제 임대가 아니고 매각으로 나온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매각은 어떤 장점이 있다 그랬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와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권리 분석할 필요 없고 명도에 대한 이슈도 없다. 명도할 필요 없다. 그리고 신뢰를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 세 가지의 명확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게 국유재산이다. 그래서 여기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중흥아파트 403동이고 보시는 것처럼 자산 종류는 국유재산, 캠코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캠코에서는 그동안 이걸 왜 들고 있었을까?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직원들 기숙사로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캠코에서 갖고 있는 거는 이명박 정권 때 그냥 말 그대로 임대주택 때문에 활성화시키려고 그냥 자기들이 매입을 한 거예요, 캠코에서. 그래서 갖고 있다가 이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매도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냥 부동산에 팔면 안 되잖아, 국가기관에서.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경쟁 입찰을 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온비들을 통해서 매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물건을 있다. 그리고 건물은 12평이고 얘는 이제 지금 6월 3일부터 입찰 보고 그 다음 회차가 6월 10일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세를 잘 알아보시고 내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보면 온비드 들어가면 여기 보면 서울 동부지역본부 1588-5321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상계동 지금 공매 나온 거 실내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분한테 얘기 잘하면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겁니다. 예, 원래는 통상적으로 한 날짜를 정해서 2시부터 2시 반까지 보니까 그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거기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담당자한테 연락하면 볼 수 있게끔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뢰를 확인하고 권리 분석에 대한 이슈 없고 명도에 대한 이슈 없고 신뢰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일반 매물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 되겠죠. 그 대신 명확한 단점은 있어요. 뭘까요? 명확한 단점은 뭐냐면 공매라는 거는 권리 분석도 좀 힘들고 명도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신뢰를 확인을 잘 못하니까 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미지의 세계에서 내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 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통상적으로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하고 입찰가 자체가 경매보다는 조금 낮고 압류재산 공매보다는 조금 높고 딱 중간 사이에서 낙찰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노력을 안 하는 만큼 공매에 비해서 약간 조금 돈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도 편안하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공매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뭡니까? 명도. 근데 이거는 명도가 끝났는 거잖아. 그냥 낙찰받으면 그냥 그날부터 내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슈가 전혀 없다. 또 이런 것도 있죠. 경매는 낙찰받고 채무자가 2주 안에 채무를 상환한다든지 때로는 취하한다든지 이런 상황도 우리가 10건 중에 요즘 1건 정도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물건은 전혀 그에 대한 이슈가 없다. 일반 매물을 말 그대로 국가기관에서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하는 형태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좋으면 좋을수록 돈을 내가 더 지불해야 된다. 힘들면 힘들수록 그만큼 나에 대한 인건비를 명확하게 보상을 해준다. 이게 경제 원리인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공매, 그 중에 국유재산의 매각과 임대에 대해서 알아봤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렸고 임대에 대해서는 주차장 임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주차장 수입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주차장은 하시는 분들이 한 개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개 하면서 괜찮으니까 2개, 3개, 4개 계속 사업을 늘려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 그리고 거의 반 오토로 운영하니까 그게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